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은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저자는 다나카 요시코,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끊임없이 자책하는 늪에서 벗어나자. 난 안 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무의식 중에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버릇이 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다 보면 난 뭘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뇌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도 오히려 자기 잘못을 지적하며 더 열심히 해 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설령 일이 잘 돼도 운이 좋았어. 얻어 걸린 거야 라며 본인의 실력을 인정하지 못해 잠깐 기뻐했다가도 금세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힘을 내려 해도 기운이 빠지고 자신감이 사라져 점점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에너지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어.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신을 다그치며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되고 싶은 모습은 있는데 자신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 남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해도 전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지금의 모습이 점점 싫어질 뿐이지요. 끊임없이 자책하는 늪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경험이 많지 않아 완벽을 추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잘했는가 못했는가, 좋았는가 나빴는가. 이와 같은 이분법적 도식에 사로잡혀 심술궂고 못마땅한 눈초리로 끊임없이 스스로 감시합니다. 일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는 행위부터 멈춥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안 돼 하고 움츠려든다 해서 또 자책하네. 나는 왜 자꾸만 안 된다고 생각할까? 아, 발표 준비를 제대로 못했구나 해서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을 탓하고 추궁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여 자책하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조금씩 바꿔가 봅시다. 물론 그렇게 자신을 탓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있겠지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되 앞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생각은 무엇일지
객관적으로 고민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 늪에서 벗어나자. 친구가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몇 년이나 혼자 소가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이나 걱정거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내내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별것도 아닌 일에 고민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해줘도 소용없습니다. 본인도 머리로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어느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사람의 성향에 따라 고민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정하고 왜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런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자신감만 잃을 뿐입니다. 사람에 따라 예민함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도 나에게는 의외로 크게 응어리가 지거나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유별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예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섬세하거나 예민하다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니깐요. 작은 일에도 쉽게 반응하고 고민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주 고민 상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의 고민은 워낙 사소하고 듣는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 괜찮아. 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울적해하는 거야? 라는 이러한 말을 듣기 십상이라 결국 해결도 못하고 마음이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만 더 울적해집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하면 다들 무시하네.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인사를 받아줄지 말지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뿐이죠. 또 하나,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추측한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은 상대방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전부
그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결정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맡깁시다. 만약 그 사람들이 계속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오늘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건 당신의 기나긴 인생 중에 반짝하고 일어난 사소한 일일 뿐이니깐요. 했던 말을 두고두고 곱씹어 생각하는 늪에서 벗어나자 제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던 한마디가 갑자기 마음에 걸려 일이 손에 안 잡힌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질문 있으면 언제든 말해 라고 해서 바로 물어보았는데 사실은 귀찮지 않았을까? 신뢰가 된 것은 아닐까? 하고 고민했던 일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종종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인사치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괜스레 일이 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빈말인 줄 몰랐어 하고 혼자 소가리를 할 게 아니라 빈말한 쪽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빈말인 걸 모르고 자신이 했던 말, 부탁을 떠올리며 계속 머리 싸매고 고민해봤자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빈말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상대가 하는 말이 빈말 같으면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고 대화를 시작합시다.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신뢰가 안 된다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렇게 미리 밝혀두면 질문하기 전에 한 번 더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했던 점이나 말하기 어려웠던 것을 쉽게 물을 수 있고 상대는 당신을 보고 내가 한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다음부터는 빈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늪에서 벗어나자.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죠. 이런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표출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 감정에 더 솔직해질 수 없습니다. 속으로는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마음을 터놓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에게 집착하다가 상대방이 질려 떠나게 만들거나 이상한 사람만 주변에 꼬이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자신에게 공감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의식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줘 라며 부담스러운 의무를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인간관계도 차츰 삐걱대기 시작하고 결국 역시 그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만큼 맞춰줬으니 좀 더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준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사람이다.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는다.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나쁜 사람이다. 무의식 중에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괴롭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반응하는 사람은 없으니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착각의 늪에서 빠져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상대일수록 조금이라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죠. 나를 늘 이해해주고 지켜봐주고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한숨 돌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인생의 굴곡진 순간마다 사람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슬퍼하고 분노하고 낙담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남들에게 했던 만큼 감정을 쏟고 노력한 적이 있었나요? 스스로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고 누군가 먼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았나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건 아닌가요? 세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확실한 자기 편인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내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이 당신의 진짜 마음임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내가 이해해 줄게 라고 외치세요. 세상이 무너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내 편은 결국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될 테니깐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늪에서 벗어나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22살이 지나서야 좋아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도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이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갔죠.
이대로 나이를 먹는구나.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아주 재미있는 것도 아니야.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살 수가 없고 새로운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귀찮아.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말았어. 못 견디게 싫은 건 아니고 참을만 해. 이것이 오래도록 하고 싶은 일이 없는 늪에 빠져 있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맞는 일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 나도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에겐 맞는 일이 없어 라고 포기하는 대신에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막연히 어딘가 재미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 구체적인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척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어떻게 갈지 뇌에서 확실하게 지시를 내려주므로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도착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당신은 어디에서도 빛날 수 있습니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생각만 살짝 바꿨더니 갑자기 그 일이 즐거워졌다거나 싫어하던 일이었는데 불현듯 관심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당신은 어디에서나 빛날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실만 제대로 알고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남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일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당신이 가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신이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일과 진심으로 하기 바라는 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루 중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길고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한 일은 당신의 인생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연애와 인간관계 이상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으니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해 봅시다.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주저하는 늪에서 벗어나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막상 시작은 했는데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몇 년이 지나버렸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질투가 나다가 이제는 나 자신까지 싫어졌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어진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한계와 핑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실패가 두렵다. 무엇부터 해야 좋을지 몰라 생각만 하고 있다. 자신감이 없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일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한다. 이미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주변 사람이 반대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이란 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저하는 늪에서는 이렇게 빠져나오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멋대로 낮추지 말고 미래를 멋대로 단정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을 것인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전부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당신이라는 놀라운 가능성에 누군가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고 있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응원해 주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아갈 테니까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려는 당신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늪에서 벗어나자.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모두가 도와주겠지. 귀찮지만 이건 내가 맡아서 하자. 내가 해주면 다들 고마워할 거야. 어떤 일을 할 때 남의 반응까지 상상하며 결정을 내리진 않나요? 그렇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중심이란 남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대로 행동하고 남의 평가에 늘 신경 쓰며 자주 상처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절하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데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까라는 이러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면 폭발해 버리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새 폭발해 분노하다가 통하지 않으면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행동을 되풀이하다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주변에서는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참고 있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폭발하니 깜짝 놀라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죠. 이제 참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해도 막상 그렇게 하려면 겁이 납니다. 내가 아닌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남이 날 좋게 봐야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상대에게 맞추느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는 일이 반복되죠. 때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면 남에게 폐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쉽사리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제껏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뻐할까만 생각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선생님 등 윗사람에게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들었거나 하고 싶은 걸 참아내고 칭찬받았던 경험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스스로 결정해도 됩니다. 당장은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하기 귀찮은 것, 하기 싫은 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남이 기뻐하는 선택만 해온 탓에 습관적으로 남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구나 라는 사실만 확인해 둡시다. 그 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것을 상상해 봅시다. 행동에 옮기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늪에서 빠져나오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 생각을 먼저 살피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붑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먼저 따지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남의 생각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도 나의 추측일 뿐입니다. 불확실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확실한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봅시다. 지금까지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중입니다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